개인사 편찬위원회, 줄여서 개편.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공감 토크쇼 개인사 편찬위원회. 오늘 그 희로애락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여 오늘 우리들의 역사가 됩니다. 지금 또 하나의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모든 걸 줬잖아. 다른 게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불을 그 앞에 막 계속 막 털고 있다든지. 회사가 있으면 거의 새벽 2시, 3시면 기분이고. 아, 저걸 내가 했으면 지금 돈이 얼마나 들었을텐데. 이게 정말 안 하나?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을 때였으니까. (15년) 전부터 여행을 거의 시작을 했는데 첫 여행지가 어디였냐면은 정말 강원도 진짜 그 오지였거든요. 네. 멀리 가셨네. 네네. 왜냐하면 가려고 갔던 게 아니에요. 차를 잘못 타가지고. 어떻게 그때는 정말 제가 아무 지식이 없이 그냥 첫 무조건 여행. 네, 네. 가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내려보니까 막 이상한 데고 또 어디를 갔더니 또 이상한 데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오지란 데를 갔는데 그게 제 여행의 첫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갔다 오니까 나도 모르게 신이 나는 거예요. 신발을 무릎 꿇고 10컬레를 신겨도 힘들지 않고 정말 옷을 손님이 100번을 진짜 거짓말 100번은 거짓말이고 한 진짜 15벌 갈아입고 그냥 가도 그렇게 밉지 않고 아 이게 뭐지? 그때부터 다시 또 시간이 되면 또 떠나고 그렇게 여행을 시작했던 통해서 거예요. 업 되셨네. 네, 충전을 네. 하시는. 근데 여행 스타일이 다 있잖아요. 그쵸. 진권 씨 여행 어떻게? 해? 저요? 여행 끊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마약을 끊으실 수가? 근데 특별한 여행 방법이 있나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스타일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예를 들면 막 어떤 분은 정확히 계획을 짜가지고 막 맞아요. 시간 단위별로 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냥 일단 장소만 정해놓고 그냥 즉흥적으로. 예. 즉흥적으로 가는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뜬금없이 가요. 음. 그러니까 오늘 정말 만약에 임지웅 예, 님이 예.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전에 사갔던 옷을 한 100만 원씩 사갔다. 근데 편의점 딱 5분 전에 이걸 싹 들고 왔다. 그럼 그거 제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네 저 사람. 왜 그랬어요 이미지가 딱 그래 보이죠. 네. 왜 그랬어? 집에 가니까 안 맞고 좀 필요가 없어. 일단 저 짜장면 패저 5분 사드릴게요. 전에 말이야.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제 분명히 편의점하고 집에를 가야 될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러게 되면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속상하네. 그래서 그때는 또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뜬금없이 어딘가를 갑니다. 정말 멀리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까운 군산, 예를 들어서 가까운 뭐 대전, 예를 들어서 뭐 가까운 광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뜬금없이 여행을 가요. 예를 들면 차를 안 갖고 가는 그런 여행도 많이 했고 혼자 여행도 많이 했고 예, 그러니까 절대 뭐 계획을 세우는 여행은 어쨌든 항공권을 끊어야 되는 외국 여행은 장소를 정하고 가지만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거의 장소 정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 그럼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니셨는데 뭐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여행이 있는지. 아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첫 번째가 아니고요. 첫 번째 안 궁금해요. 번째는 첫 번째는 많이 들었어요. 예, 됐습니다. 너무 뻔한 예, 질문이에요. 첫 번째 넘어갈 됐고요. 뻔했어요. 두 번째 해주세요. 신선하네. 예. 실은 진짜 많이 여행을 갔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인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네. 이제 늘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떠났던 여행이기 때문에 막상 여행지에 가서 깜깜한 정말 논밭 있는 그런 어떤 할머니 집에 갔는데 네. 막상 뜬금없이 갔잖아요. 딱 갔는데 예를 들어 속옷도 없고 양말도 없고 네. 정말 난감하게 할머니 거 진짜 양말도 진짜 같이 신어본 적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진짜 밥 좀 달라 그래서 밥도 얻어먹은 적이 있고 마을회관 같은 데에서는 좀 많이 재워주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네, 근데 시골에. 그 동네에 가면은 가장 파워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장님. 그렇죠. 일단 그 동네 가면은 이장님 댁을 먼저 찾아갑니다. 이장님 댁을 찾아가서 누구나 그렇듯이 아주 배고픈 표정으로. 예. 아, 연기도 필요하군요. 예, 그러면 제가 이장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죠. 실제로 한번 보여줘 보시죠. 아, 그럴까요? 찾아왔어요, 예를 들면 순창이라고 할까요? 네, 순창에 제가 레디. 동네 이장입니다. 액션. 네. 어떻게 오셨어요? 이장님, 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제가 이 동네를 우연히 왔어요. 버스를 타고 오다가 동네가 너무 예뻐서 내렸는데. 좋지, 여기 예쁘지. 동네 너무 예뻐요. 암만. 이게 다 지금 이장님이 같이 갖고 온 동네인가 봐요. 그 처음 보는 양반이 어떻게 이렇게 잘 그러니까, 알아? 아니 근데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네를 벌써 한 3바퀴 돌았어요. 아이고, 동네가 너무 예뻐서. 그래요. 배가 너무 고픈데 혹시 식사는 언제 하세요? 꽃뱀이요. 꽃뱀이요. 인자 끝뱀이었어. 꽃뱀이요. 자네. 딱 봐도 꽃뱀이니 뭐. 꼴랑 넘어가
넘어갈 뻔하셨어요 지금. 아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네네. 제가 직접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이장님들이 충분히 뭐 식사도 또 잠자리도 해주실 거고 일단은 맞아요. 칭찬을 해주잖아요. 네네. 그리고 시골에 어르신들만 있지 그 노인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 젊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도 시켜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이뻐. 아 진짜 그래요. 네, 진짜. 무조건 좋아해. 네, 진짜 좋아하시고 서두는 제가 시작을 하는데 저는 계속 졸아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그 우리 홍성순 씨께 네네, 네. 힐링이 많이 됐던 이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있었던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가장 네. 기억에 남는 거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전에 우도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우도를 돌아다니다가 어느 조그맣게 진짜 간판에 거의 민박인데 미박이라고 할 만큼 다 막 지워진 정말 할머니가 있는 담이 굉장히 낮은 그런 데를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할머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본체 쪽으로 마루로 올라오라고 이제 할머니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할머님이 바닷가에 나갈 테니 저기 그 대문 옆에 방을 써라. 그리고 이제 방을 알려만 주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딱 나가셨는데 그 방에 가서 딱 방문을 딱 열었는데 먼지와 정말 아무것도 청소가 안 돼 있는 그 방이 정말 깜짝 놀고 이미 돈은 드렸어요. 5만 원을. 드리고 나서 딱 갔는데 정말 왜 있잖아요. 창고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그 창고를 딱 들어갈 때 느낌처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걸레로 한 5번을 닦았는데 계속 먼지가 나오고. 아, 손님이 직접 닦아야 이제 되는 내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나는 벌 받은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 배운 거예요? 좀 더 좋은 숙소를 갈 수도 있었는데 그래 한 4번째 5번째는 그래 내가 그래 이러려고 왔지. 그리고 이제 닦아냈어. 선풍기를 너무 더워서 그때 여름에 딱 선풍기 들었는데 갑자기 거미줄이 막 같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풍기 딱 이제 씻었어. 씻고 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누워 있다가 이제 거의 해가 지고 기다려도 안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이제 한마디 하려고 기다리는데 안 오셨어. 그리고 어느새 이제 잠이 들고 아침이 밝았죠. 문을 열고 이제 나가서 바로 옆에 화장실이었거든요. 바로 옆에 화장실에 딱 앉아있는데 숨이 막히는 거예요. 환풍기 하나도 없고 뒤가 창문이 하나 있는데 정말 조그만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장이 났나 봐. 이게 삐끄덕거리다가. 그래서 앞에 출입을 어쩔 수 없이 살짝 열어놓은 거예요, 앞으로. 살짝 열고 이제 볼일을 보고 바로 이렇게 있고 앉아서 있는데 불길하다. 갑자기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앞에서 그 좁은 길로 거기 우도를 관광하는 버스가 딱 지나면서 그 기사 속도를 낼 수가 없잖아요. 골목길이니까. 그 운전기사에서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 열린 문틈으로 그 화장실에 있는 나를 본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잡는다는 게 문을 더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굴이 어떻게 알고 거기서 또 정류소예요. 또 버스를 섰어요. 어떡해요. 그래서 정신없이 막 문을 닫고 그리고 막 이제 막 어떻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막 어떻게 옷을 입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방충망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정말 식은땀 나고 그 버스에서 사람들 웃고 방에 어떻게 들어간지를 모르고 그 기사님도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고 앞에 가면 바바리 많잖아요. 어떤 여자가 이렇게 기다리겠다, 짜잔! 아니 근데 정말 그 버스를 탄 사람들도 다 여행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우도버스 안 타보셨죠? 우도버스를 타면은 그 운전기사 아저씨들이 반 코미디언이셔요. 아마도 나중에 돌면서 그 얘기를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을 거예요. 아주 좋은 좀 보시면 예전에 아니, 제주도 우도 한번 가면은 아니, 꼭 타봐야겠다, 진짜. 버스. 그래서 제가 또 우도를 가면 그 집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화장실에 앉아서.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제가 금산요관 공사하면서 잠깐 7월 달에 또 이 여행에 병을 못 끊어서 그 힘든 와중에도 제가 스페인을 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뭘 신고 갔을까요? 신발을. 7월이니까 뭐 가볍게. 가볍게 뭐. 샌들? 고무신? 흰 고무신을 신고 갔어요. 고무신이요? 네, 흰 고무신을 신고 제가 거기를 갔었거든요. 땀찰 텐데. 예, 전혀 아니에요. 세비야 성당을 정말 그냥 여기 이어폰 꽂고 이제 배낭 메고 그리고 흰 고무신을 신고 갔는데 저는 그냥 제가 좋아서 신고 갔어요. 왜냐면 왜냐면 그런 걸 한 번도 백화점 다닐 때는 못 신어봤거든요. 근데 기촌이란 걸 하고 나니까 그 고무신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스페인 세비야 성당에서
정말 외국인 여자가 이 신발이 너무 이쁘다고 예. 자기 좀 신어봐도 되겠냐고. 야, 그분도 특이한데요? 그럼 그때 딱 파셨어야죠, 판매왕답게. 아니, 내 주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같이 신어보고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죠. 그 신발 재밌었어요. 주고 어떻게 다니셨어요? 샌들 신고 왔죠, 그걸로. 같이 교환해서. 교환해서. 예. 아, 역시 판매왕답게 샌들이 더 비싸니까. 우리가 여행지에서 뭐 배지라든가 국기라든가 이런 거 교환한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신발을 교환해서 신었다 이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정말 재밌었어요. 고무신 주고 샌들 받았으니까 남는 장사죠. 그쵸. 근데 아마 비싸다고 내가 했으니까 아마 비싼 줄 알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뭔지 알 거야? 역시 판매왕답게. 그런 여행도 너무 재밌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게스트 하우스라든가 이런 데가 실은 제가 좀 많이 불편했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못 가서 어떤 뭐 모텔이라든가 뭐 이런 펜션이라든가를 어쩔 수 없이 찜질방 그렇게 이용을 했었는데 거기가 해돋이가 유명한 향이라. 네, 네. 그쪽을 갔는데 혼자 묵는 게스트하우스가 없어가지고 12명이 자는 펜션에 가서 혼자 잔 적이 있어요. 아, 혼자요? 네. 정말 뒹굴어도 벽이 나오지 않는. 네. 왼쪽으로 계속 뒹굴어도 벽이 안 나오고, 오른쪽에 뒹굴어도. 그래서 이제 끝에 새벽에는 진짜 왼쪽 벽에 혼자 가서 자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좀 겪었던. 우리 홍성순 씨가 만든 게스트하우스는 어떤 공간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불편함들을 일단은 겪고 그렇죠. 나서 예, 일단은 저와 같은 여자가 혼자 떠나는 여행지에서 가장 안전한 숙소.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가장 믿을 만한 호스트가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가 제가 꿈꿨던 게스트하우스예요. 하룻밤을 자도 굉장히 오랫동안 잔 것처럼 여운이 남을 정도의 어떤 그런 곳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고 한 2년이 지났더니 제가 폭삭 늙었지만 다들 기대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좀 지나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는 맞는 것 같아요. 많이들 와서 저한테 기대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불편한데도 좋다라고 해주시니까. 아까 백화점 일하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아팠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사실 너무나 힘들고 상처투성이인 상태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게 하는 그런 호스트가 될 생각을 하셨어요? 여행은 다르거든요. 여행은 달라요. 그거는 어떤 그 백화점에 있을 때 내가 만들지 않는 브랜드를 포장을 해서 판매를 했던 거고 네. 여기는 제 자신이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은 물건을 사려고 오는 사람들하고는 정말 차원이 틀려요. 그러니까 차원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생각을 일단은 반절은 비우고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자리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과 어떤 감정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토닥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서로를 같이 안아줄 수 있는 곳이 그런 게스트하우스의 호스트 같아요. 그래서 어떤 힘듦은 물론 있죠. 저는 일을 하지 못해요. 실은 음식도 아예 못하고. 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야무진 손은 아니에요. 네. 손끝이 매우신 네.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바느질도 여행자가 와서 해주고. 아, 안 맞아요. 바느질 손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집에 우리 여행자들 오면 진짜 많은 걸 해줘요. 어떤 네, 뭐 예를 들면은 수건도 다 이쁘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가끔 못질도 해주죠. 네. 그것도 다. 다 보여요, 그런 거. 그 앞에 출입문, 그 앞에 출입문도 우리 여행자가 와서 만들어주고. 아니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게요. 너무 셀프로 몰고 간다. 네, 아니 그 호스트 말 잘 들어야 되고 대빵, 네. 주인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혼나고 와서 일하고 나가고 수건 개고 근데 그게 매력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인데 저를 그렇게 만들어요. 중독성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근데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조금 의아했는데 이게 사실인지 성수기 때 쉰다. 네, 쉬어요. 제가 실은 2014년 9월 달에 문을 열고 네. 2년 가까이 모셨죠. 그러니까 첫 해는 성수기 때 어디 어느 날도 하루도 모셨어요. 네. 그랬는데 내가 좀 쉬어야 내가 또 여행자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 근데
다른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은 실은 성수기라고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7, 8월 달에 돈을 벌어서 그렇죠. 1년을 먹고 산다. 네, 네, 뭐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첫 해 7, 8월을 겪으면서 딱 각오했던 게 있어요. 내년엔 쉬어야지. 왜 그랬냐면 실은 1년 동안에 우리 사람들이 정말 많이 쌓아놓잖아요, 스트레스를. 그래서 네, 1년 여름 휴가만 와라. 내가 아작을 내주겠다든가 뭔가 꼭 쉬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1년을 지켜보니까 그때 오셨던 분들은 정말 술을 드시는 게 한이 맺혀서 드시는 분들처럼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한 달을 지켜보면서 저희 집이 일단은 본체가 술을 뭐 약주를 잠깐 뭐 같이 모여서 마실 수 있는 공간, 휴게 공간이 있는데 제가 보통 겨울엔 11시고 여름엔 12시까지는 개방을 시켜놔요. 네. 작년 여름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재작년 여름에. 안 지켜지는 거죠. 안 지켜지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어딘가를 내보내면 나가서 또 드시고 그러면 새벽 1, 2시에 들어오면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입가심 해야 되거든요. 휴가 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통제를 못 하겠구나. 그리고 제일 바쁠 때 내가 돈을 그때 많이 벌지 말고 차라리 그만큼 내 몸을 아끼자. 현명하시다. 네, 그래서 그냥 아예 딱 2016년 여름에 쉬었더니 좋더라고요. 근데 욕 많이 먹었어요. 전화해가지고. 왜 쉬어요? 왜 쉬냐고. 네. 왜 쉬는데요? 막 이러면서. 그렇죠. 왜 쉬는데 그래서 제가 두 말도 안 하고 좀 더 건강하게 만나기 위해서 쉽니다. 실제로 그 게스트하우스를 그럼 찾는 분들, 오시는 손님분들은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오시나요? 어떤 아빠가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저한테 그 예약을 할 때 우리 아이와 저와 둘이 아이의 첫 여행을 꼭 금산여관에서 시작을 하고 싶다고 했고 80세 연세 드셨던 분은 미국에서 한 30년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좀 이렇게 몇 개가 좀 이렇게 기계에 저기했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태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한국 가면 다 어디 가나 담배를 못 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방에서만 피지 마시고 마당에서는 얼마든지 피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다 쉬어도 돼요. 그랬더니 마루에 앉아서 햇볕 보시면서 제가 딱 한 대만 할게. 옛날 우리 마루에서 이거 다 했거든. 그렇지. 그래서 해바라기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그 담배가 뭐라고 그래서 이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도 아이고. 정말 그 눈물을 보고 제가 금산여관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지? 이런 지금 너무 한옥들을 막 멋있게 이쁘게 지어놔서 거기서는 절대 이러는데 저는 그냥 집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20살짜리 우리 고민 가진 친구도 뭐 음악하는 친구, 사진 찍는 사진작가. 아까 저 화면에 보니까 놀러 왔다고 아예 거기서 커피숍을 문을 앉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친구가 6월 달에 왔어요. 작년 6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메신저로만 보다가 이제 우연히 한 이틀 있겠습니다라고 해서 왔죠. 왔는데 딱 들어보니 전 세계를 여행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국내를 한 5년 또 국내 가이드를 했었고 정말 안 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분. 장재영. 다음에 게스트로 한번 모십시다. 얘기 들으면 재밌겠네. 거의 뭐 여기를 초토화를 시키지 않을까?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겠어. 그쵸. 제가 거기다 차리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방을 하나 줄이자. 너무 힘드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자리가 원래는 방이었어요. 그 카페가 있던 자리가 그 자리가 원래는 방이었어요. 대부분은요. 네.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네. 대부분은 장사가 잘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방을 늘리려고 하죠. 맞아요. 왜냐하면 돈이 그쵸. 목적이기 때문에. 네. 많은 여행자를 만나기보단 한 사람의 깊이 있는 여행자를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거의 식구처럼. 가시는 분들은 다 덫에 걸리는 거야. 마약처럼 빠지고 중독되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도 그렇게 저랑 또 얘기가 통해서 나는 그런 걸 하나 갖고 싶어 했고 그 친구는 또 어딘가 여행 끝은 실은 사람이고 여행의 끝은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뭔가 정착을 좀 우리나라에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걸 제안을 했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덫과 같은 여자가 아닌가. 치명적인.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쯤에서 네. 임지웅 위원이 준비한 게 있으실 그렇습니다. 거예요. 지금 박람 네. 카페 얘기도 나왔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애장품을 소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애장품을 보여줘. 하나, 둘, 셋. 이리 주세요. 이리 주세요. 애장품이 어디냐면 바바바바바바 고맙습니다.
자, 딱 보기만 해도 우아해지고 내 자신이 소중해지고 고귀해지는 그런 커피잔입니다. 예, 어떤 사연이 담긴 커피잔이죠? 소주잔인 것 같은데요. 정종. 자, 요즘은 잘 나오지 않는 예. 커피잔인 것 같아요. 보기 힘들어. 찝찝함은 있는 거다. 사실은 안을 제가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안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예, 금미가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커피 다 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 들긴 해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네네, 지금도 어. 사용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여행자가 커피를 거기다 마시고 네, 갔습니다. 네. 어떤 컵입니까? 아, 이 컵이 제가 직접 산 거는 아니고요. 그 금산여관을 처음 왔는데 12년 전에 그날 아침에 손님이 나간 것처럼 수건이 그대로 걸려져 있고 부엌에 커피잔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그대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커피잔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다 쓸 수가 없었어요. 실은 뭐 이불도 다 이미 그렇죠. 다 젖어서 뭐 버렸어야 되고 수건도 더 이상 어떻게 해졌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컵을 보면서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어요. 세월이 정말 많이 지났을 테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또 많은 돈을 주고 샀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안 비싸더라도 12년 동안 저를 기다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진짜 100도씨 넘게 팔팔팔 삶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전분이 사셨다고 하면 거의 한 좋게 한 20, 30년은 되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충분히 또 그 역할을 했고 저한테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어떤 보물보다 저 커피잔이 굉장히 좋아요. 여행자들한테 여러 설명 필요 없이 저 잔 하나만 내놔도 이 집의 역사를 말해줄 수 맞아요. 있는 그런 잔이죠. 처음에 게스트하우스 만드실 때 그곳이 워낙에 이제 흉가하고 폐가다 네네네, 보니까 네. 그대로 만드는 게 좀 어려웠다고 하셨는데 이 커피잔을 보면 그 어려웠던 기억이 막 떠올라서 싫지 않을까요? 그날의 기억. 그쵸. 왜냐면 5개월 동안 공사를 했거든요. 근데 5개월 동안 공사를 하면서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한 거의 한 7, 80번 울지 않았을까. 왜냐면 생각보다 한우 고치는 게 엄청 힘들었는데 처음에 저도 제가 고치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 전문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들이 실은 견적이라는 걸 내놓으면 네. 1억을 들고 왔다.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그러면 1억을 들고 오셨으니까 여기다 그럼 도장을 좀 찍어주세요. 더 이상의 추가는 없습니다라고 해주라고 하면 다 도망가더라고요. 그 상황을 보고 실제로. 네, 그 실제로 보고 그래서 그때부터 직접 뭔가 부시는 역할부터 했죠. 치우고 근데 쓰레기 치우는 그 작업만 해도 거의 한 보름이 걸렸어요. 쓰레기만요? 네네. 얼마나 나온 거예요? 보름 동안 치우신 거의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하면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안 좋다. 네. 그럼 얘는 얘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버려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그렇죠. 폐기물 버리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한 돈이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 버리는 데만요. 네네. 와. 철거비. 와. 그러니까 왜냐하면 늘 보름 동안 철거해 주시는 분들의 어떤 인건비도 굉장히 비쌌고 맞아요. 그 차량비도 비쌌고 그 2천만 원 가까이가 다 쓰레기 버리는 데로 나가요. 그 정도 되면요. 주변에서 이거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그냥 부시고 새로 짓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아마 저희 옆에 오셨으면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많았어요. 왜냐하면 백화점 2억을 연봉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부터 일단 미쳤다는 소리를 그때부터 듣기 시작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순창에 정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집을 샀다고 했을 때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고 그 집을 안 부시고 또 그걸 또 고친다고 했을 때 살려서. 미쳤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한다고 마음을 딱 먹었을 때 여행자 집을 한다 했을 때는 스토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다 만약에 부수고 진다? 그건 아무런 것도 얘기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래된 간판 그대로 있는 금산여관도 그대로 가기로 제가 혼자 결정했고 그래서 귀를 양쪽을 닫고 눈도 한쪽 눈만 감고 공사를 했죠. 나중에 기회 되면 오시면 알지만 대문에 거의 반절은 녹이 슬었고요. 지금도 정말 깨끗한 숙소를 찾는 분들이 오시면 뭐지? 그렇죠. 네,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전에 그 속에 녹아드는 어떤 스며드는 저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이불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겉모습의 치상은 실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불에 신경을 그럼 좀 쓰세요? 그럼요. 이불에는 저는 정말 장담하는데 이불은 정말 잠이 잘 오는 목화솜에 광목으로 만들어놨어요. 네, 그것만 해도 저는 제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을 고칠 때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자, 오늘 홍성순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몸은 스튜디오에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이 홍대빵이라는 주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 아늑한 공간에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우리 편찬위원들은 홍성순 씨, 홍대빵 씨의 역사 편찬서에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으신가요? 되게 이제 여행지의 숙박업소라고 하면은 그 묵어가는 곳이잖아요. 하루 묵어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금산여관은 묵어가는 곳이 아니고 살다 가는 곳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루 묵으려고 왔다가 이틀 묵으려고 왔다가 며칠씩 지내게 되고 또 나가면서는 휴, 드디어 빠져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할 정도로 뭔가 마법의 세계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홍대빵님은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앨리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너무 판매왕이니까 저는 앞에 호를 붙이자면 추억 판매왕 정도로 붙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셨는데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한마디를 뽑아주셔야 되거든요. 네네. 공격 빡 볼 때 내고. 아픈 정동을. 아니 상상이 안 가요. 인도의 의미는 알고. 사람 걷는 데잖아. 뭐 하냐? 서로 맞아. 왜요? 왜 나온지 아세요? 왜 그런 거예요? 김세지 때문에 김세지. 오늘은 제가 이제 정말 많은 얘기하고 너무 많이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요. 정말 많이 좋아졌고 이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뽑아 본다면 네. 저는 오늘 제가 정말 가장 많이 괴롭히기도 했고 또 이렇게 또 많은 얘기도 해주신 우리 임지용 의원님한테 앨리스가 되고 싶어서 임지용 의원님을 아이고,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때 그 100만 원을 죄송했고요. 예. 그러니까 경 주고 약 주고 홍대빵 입에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네.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시죠. 네. 인생을 흔히 여행에 많이 비유하곤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어디쯤 가고 있는 여행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홍성순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인생이라는 여행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멋진 얘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가고 싶네요. 가야지, 무조건 가야지.